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마감과 진동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평생을 깐깐한 독일 가전제품 검사관으로 살아온 70대 노인 오토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독일제만이 진짜 명품이라 맹신하며 한국산은 싸구려 짝퉁이라 비웃던 그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사위마저 조롱하며 하나뿐인 딸과의 연마저 매몰차게 끊어버렸죠. 하지만 3년 뒤 마지못해 찾은 서울에서 그는 단 14.3리터의 물과 100도의 뜨거운 스팀으로 완벽한 살균을 해내는 한국산 식기세척기의 압도적인 성능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만들어준 여유로운 저녁 식탁 앞에서 비로소 사위의 가슴 시린 진심을 깨닫고 뜨거운 오열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오만한 검사관의 평생 신념을 무너뜨린 기적 같은 반전.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곳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토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35년 동안 수백, 수천 대의 가정용 기기를 직접 뜯어보고 만져보며 품질을 깐깐하게 검사해온 수석 검사관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가전제품을 그저 10년 뒤처진 기술을 어설프게 흉내낸 싸구려 장난감이라며 철저히 무시합니다. 직접 작동시켜 보기는커녕 원산지 딱지만 보고 콧방귀를 뀌며 가차없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그 알량한 자만심이 제 눈을 가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마저 매몰차게 내다버리게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평생 기계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다고 자부해온 제가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의 진실 앞에서는 철저히 눈이 멀어 있었던 제 지난날의 지독한 오만함을 이제야 뼈저리게 참회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제가 어떤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오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뮌헨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태어나 평생 이 도시를 거의 벗어나 본 적이 없는 70살의 고집센 늙은 사내입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일하시고 할아버지는 평생 시계를 고치며 살아오십니다. 우리 집안에는 마치 핏줄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아주 단단한 신념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혓바닥으로 얼마든지 거짓말을 꾸며낼 수 있지만 정교하게 맞물린 부품과 기계는 절대 사람을 속이지 못한다. 저는 그 투박한 말을 세상의 유일한 진리처럼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갑니다. 23살 무렵 저는 도시의 가정용 기기 시험소에 말단 직원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세탁기부터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까지 온갖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풀리기 전에 가장 먼저 뜯어보고 그 한계를 잔혹하게 시험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숭고한 임무입니다. 저는 그 일이 하늘이 내린 천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저를 가리켜 뮌헨의 매의 눈 혹은 송끝의 마술사라고 부르며 지켰습니다. 새로운 기계가 제 앞에 덩그러니 놓이면 저는 가장 먼저 두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리고 크고 투박한 제 두 손바닥을 기계의 차가운 표면에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차가운 강판을 타고 스멀스멀 전해지는 모터의 미세한 진동, 도장의 두께, 뼈대를 이루는 철판의 떨림, 그 모든 미세한 감각들이 저에게는 기계가 건네는 하나의 명확한 언어로 번역됩니다. 잘 만들어진 진짜 명품 기계는 흔들림 없이 묵직하고 고른 숨소리를 내며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낸 싸구려 기계들은 스위치를 켜는 그 순간부터 얇은 철판이 비명을 지르듯 처절하게 우는 소리를 냅니다. 저는 그 미세한 차이를 단숨에 가려내는 제 손끝의 감각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직 제 손을 거쳐 붉은색 합격 도장이 찍혀야만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갈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대면하는 대기업의 임원들이 찾아와 은밀하게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며 회유하려 들어도 제 손끝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판정하면 저는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꼿꼿하게 지켜온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훈장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평생을 깐깐하게 수만 대의 기계와 씨름하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하고도 확고합니다. 진짜 완벽함을 갖춘 기계는 오직 이 위대한 독일에서만 탄생한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만든 제품들도 나름의 쓸모가 있긴 하지만 손끝에서 묵직하게 전해지는 그 압도적인 장인 정신과 완벽한 마감 처리만큼은 결코 독일의 콧대를 꺾을 수 없다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굳건한 결론을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 가장 아래, 가장 천대받는 후미진 구석에는 항상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국산 제품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애써 시간 내어 검사할 가치조차 없는 허접하고 조잡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독일이 이미 10년, 15년 전에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기술을 그저 어설프게 베껴다가 절반도 안 되는 싼값의 시장에 팔아넘기는 볼품없는 짝퉁 복제품. 그것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이미지의 전부입니다. 시험소에 가끔 한국산 세탁기나 냉장고가 검사 명단에 오르는 날이면 저는 아예 분해용 드라이버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동료들을 향해 거만하게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조롱하곤 합니다. 쯧쯧! 저런 형편없는 물건들은 3년도 못 버티고 모터가 새까맣게 타버릴 게 뻔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박스나 대충 열어보고 저 구석으로 치워버려. 지금 이 순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끔찍하게 부끄러운 짓입니다. 명색이 진실을 밝히는 검사관이라는 직함을 당당하게 달고 있으면서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분해와 작동 확인조차 오만하게 건너뜁니다. 그저 겉면에 붙은 싼 가격표와 원산지 딱지 하나만 힐끗 보고는 머릿속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공정하고 예리한 검사관이라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실상은 밑도 끝도 없는 오만과 지독한 편견으로 똘똘 뭉친 구제불능의 고집불통 노인네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뼈아픈 비극은 그 끔찍한 오만함이 단순히 생명 없는 기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게는 클라라라는 이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툭 붉어진 황소고집은 저를 쏙 빼닮았지만 사람을 품는 따뜻한 마음씨만큼은 천사 같았던 제 아내 안나를 닮아 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다정하게 덮여주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제 아내 안나는 모든 것을 차가운 손끝의 감각과 정확한 숫자로만 평가하려는 저와는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다른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머리 대신 언제나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의 천과 진심을 먼저 느끼려 애쓰는 사람이죠. 제가 누군가를 곁눈질하며 저 친구는 도무지 믿음이 안 가는구먼, 속이 텅텅 비었어 라고 매몰차게 단정 지어버릴 때면 안나는 늘 조용히 다가와 거칠어진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타이릅니다. 오토, 당신은 기계의 미세한 흠집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면서 어째서 사람의 따뜻한 마음 앞에서는 그렇게 성급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나요? 그 다정하고 부드러운 꾸중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저는 아내를 먼저 차가운 하늘로 떠나보내고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을 치며 깨닫게 됩니다. 안나가 지독한 병마와 싸우다 끝내 세상을 떠난 뒤 클라라는 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빛이자 마지막 남은 가녀린 희망줄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반듯한 직장을 가진 독일 청년과 만나 결혼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뮌헨의 조용한 주택가 근처에 아담한 집을 구하고 주말마다 금발머리를 찰랑거리는 예쁜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평범하고도 완벽한 노년의 풍경을 당연한 권리처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35년 동안 단 한 번의 오점이나 실수 없이 깐깐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 하늘이 내려줄 마땅한 보상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이 시리도록 푸르던 어느 맑은 봄날 저녁, 제 완벽한 노년의 계획표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낯선 불청객이 불쑥 끼어듭니다. 클라라가 잔뜩 쑥스러운 얼굴을 하고선 웬 낯선 청년 하나를 우리 집 현관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름은 민수라고 합니다. 머나먼 동양, 한국의 서울이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청년입니다. 키가 우람하게 크지도 않고 넉살 좋게 가벼운 농담을 툭툭 던질 줄도 모르는 무뚝뚝하고 과묵한 녀석입니다. 그는 꼿꼿하게 서 있는 제 앞에 다가와 허리를 아주 깊숙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더니 서투르지만 정성을 꾹꾹 눌러 담은 독일어로 한자 한자 또박또박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녁 식탁에 나란히 마주 앉았을 때도 그는 내내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물잔을 비우기도 전에 얼른 유리병을 들어 빈 잔에 물을 채워주고 제가 무거운 고기 접시를 옮기려 낑낑댈 때면 묻지도 않고 말없이 먼저 손을 뻗어 거둡니다. 심지어 길고 어색했던 저녁 식사가 모두 끝난 뒤에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소매를 훌쩍 걷어붙인 채 주방 싱크대 앞에 섭니다. 처음 방문한, 그것도 자신을 매섭게 쏘아보는 예비 장인의 집에서 주저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산처럼 쌓인 냄비와 그릇들을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그날 저녁 민수라는 청년이 보여준 행동거지에는 티끌만한 흠을 잡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지나칠 정도로 깍듯하고 정중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분노로 이성을 잃은 제 두 눈에는 그 모든 훌륭하고 반듯한 태도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녀석이 제가 평생토록 멸시하고 조롱해온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이 머릿속에서 시뻘건 경고등처럼 미친 듯이 깜빡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굳게 입을 꾹 다문 채 싱크대 앞에 선 그의 등짝을 차갑게 쏘아봅니다. 저런 과장되고 부담스러운 친절도 다 내 딸을 꼬여내려는 시커먼 속셈이 있어서 꾸며낸 가짜 연기겠지. 그렇게 매몰차게 생각하며 속으로 끊임없이 비웃음을 흘립니다. 민수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돌아가자마자 저는 클라라를 거실 한가운데로 불러 세우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뱉습니다.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어림도 없는 소리다. 클라라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묻습니다. 대체 왜요, 아빠? 민수 씨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요?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녀석에게서 흠결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하고 모진 억지를 골라내어 사랑하는 딸의 여린 가슴에 무자비하게 비수를 꽂아 넣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다 똑같아.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뻔지르르 포장해 놓았지. 정작 그 나라가 엉터리로 찍어내는 싸구려, 짝퉁 물건들처럼 그 녀석들 속도 텅텅 비어 있단 말이다. 너는 저런 출처도 모를 짝퉁 같은 놈에게 홀딱 넘어가 시집 갔다가는 평생 땅을 치며 피눈물만 흘리게 될 거다. 저는 민수라는 청년이 어떤 험난한 삶의 궤적을 뚫고 살아왔는지, 내 딸 클라라를 얼마나 깊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단 1분 1초도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국 국적이라는 얄팍한 껍데기 하나만 들이대며 제가 검사관으로서 평생 가장 혐오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믿어왔던 최악의 죄악, 즉 검증 없는 맹목적 판결을 제 피부티인 딸의 인생의 끔찍한 폭력처럼 휘둘러 버리는 겁니다. 클라라는 커다란 눈망울에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물러서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절규하듯 쏟아냅니다. 아빠는 지금 제 앞에 있는 민수 씨를 본 게 아니에요. 아빠의 낡아빠진 머릿속에 들어찬 편협하고 옹졸한 잣대를 본 거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국적 따위를 묻기 전에 먼 타국에서 온 민수 씨의 구분 등부터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셨을 거예요. 그 피 맺힌 한마디에 억눌려 있던 제 불같은 고집이 화산처럼 폭발하고 맙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미넨의 낡은 우편함에 빨갛고 금빛이 찬란하게 박힌 낯선 한국식 청첩장이 도착합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그 고운 종이를 무참히 찢어버립니다. 쓰레기통에 갈기갈기 찢겨나간 청첩장의 파편들을 짐승처럼 획 던져버리며 저는 세상에 하나뿐인 딸과의 소중한 혈육의 인연마저 제 손으로 무자비하게 끊어내 버립니다.
그날 이후 장장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클라라가 수없이 걸어온 전화를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냉정하게 끊어버립니다. 서늘하고 텅 빈 주방에 홀로 앉아 낡아빠진 기계 부품이나 만지작거리며 그 알량하고 억지스러운 자존심의 성벽을 지키려 발버둥칩니다. 혼자서 쓸쓸히 밥을 챙겨 먹고 홀로 차가운 물에 거친 손을 담가 그릇을 북북 씻어내면서도 오직 제 선택만이 완벽하게 옳았다고 맹신하며 스스로를 고립된 섬으로 몰아넣습니다. 집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차갑고 고요해집니다. 아내 안나도 없고 사랑하는 딸 클라라도 떠나버린 텅 빈 집. 평생을 깐깐하게 살아온 퇴직한 늙은 검사관에게 남은 것이라곤 먼지 쌓인 작업실에 널브러진 고장, 난 낡은 기계 부품 몇 개와 차갑게 식어버린 쓸쓸한 저녁 식사뿐입니다. 저는 매일 밤 홀로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에 거친 손을 담그며 접시를 씻어냅니다. 내 선택이 완벽하게 옳았어. 위대한 독일의 진짜 핏줄은 이런 차가운 고독쯤은 거뜬히 견뎌내는 법이지. 그렇게 애써 허세를 부리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면서도 손등에 닿는 차가운 물의 온도가 사실은 꽁꽁 얼어붙어 버린 제 마음의 적막한 온도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미끄러운 접시를 닦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 내고 맙니다.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을 주워 담으며 저는 문득 깨닫고 맙니다. 이 넓고 적막한 집 안에는 늙은 사내가 그릇을 깨뜨리는 요란한 소리조차 들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뼈아픈 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제 못난 자존심은 그 지독한 외로움과 후회를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처럼 3년이라는 무심한 세월이 조용히 흘러갑니다. 가을 단풍이 마당을 붉게 물들어가던 어느 늦은 오후, 작업실 책상 위에서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클라라의 메시지입니다. 한참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망설이던 끝에 화면을 밀어 올리자 작은 사진 한 장이 제 눈앞에 나타납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 아기, 빨갛고 주름진 작은 얼굴이 포근한 강보에 쌓여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아빠, 손녀예요. 이름은 엄마의 세례명을 따서 한나라고 지었어요. 해나. 제 평생의 사랑이었던 아내 안나의 이름을 물려받은 작은 생명. 그 순간 꽉 쥐고 있던 휴대폰이 책상 위로 툭 떨어지고 맙니다. 사진 속 아기의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이 아주 오래전 제 무릎에 앉아 고장난 라디오의 나사를 건네주던 어린 클라라의 앙증맞은 손길과 겹쳐 보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언가에 강하게 짓눌리듯 먹먹해지며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맨발로 뛰어나가 당장 서울행 비행기표부터 끊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평생을 시험소에서 동고동락한 오랜 친구 클라우스가 불쑥 찾아옵니다. 그는 제 텅 빈 식탁에 앉아 커피를 훌쩍이더니 대뜸 뼈있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오토, 동네에 벌써 소문이 다 퍼졌어. 자네는 대체 언제쯤 그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서울로 갈 생각인가? 제가 퉁명스럽게 절대 안 간다고 내뱉자 클라우스의 눈빛이 무섭게 번뜩이며 벼락 같은 호통을 칩니다. 오토, 우리가 평생 무슨 자부심으로 살았지? 진실을 밝히는 검사관 아닌가? 제품을 직접 뜯어보지도 않고 겉만 보고 불합격 도장을 찍어대는 쓰레기 같은 놈들을 자네 입으로 엉터리라고 욕했었지. 그런데 지금 자네 꼴이 딱 그 비겁한 엉터리 검사관 아닌가? 그 한국이라는 나라도 사위라는 청년도 자네는 단 한 번도 똑바로 들여다본 적이 없잖아. 아내 안나가 살아있었다면 당장 자네 뺨을 후려쳤을 거네. 그 서슬 퍼런 일갈이 제 늙고 편협한 가슴을 정통으로 찔러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맙니다. 그날 밤 저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다락방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내옵니다. 아내 안나와 마지막 여행을 떠날 때 썼던 그 가방입니다. 딱 사흘치의 셔츠와 혈압약통만 챙겨 넣습니다. 화해하러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저 불쌍한 내 손녀 얼굴만 잠깐 보고 매몰차게 돌아오겠다는 옹졸하고
방어적인 결심입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내내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좌석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잔뜩 긴장해 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순간 저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낯선 공기와 마주합니다. 공항은 제 얄팍한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천장은 아득히 높고 바닥은 거울처럼 투명하며 수많은 자동화 시설들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국장을 가득 채운 거대한 전광판 속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자동차, 최첨단 가전 광고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용에 저도 모르게 헉하고 숨을 죽입니다. 이럴 리가 없어. 공항 하나 번듯하게 지어놨다고 본질이 바뀌나? 진짜 기술은 겉보기가 아니라 가정집 주방에 있는 법이지. 저는 또다시 억지스러운 고집을 부리며 황급히 고개를 저어버립니다. 택시를 타고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 숲과 화려한 한강의 불빛을 지나 클라라가 사는 아파트 앞에 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맨발로 허겁지겁 뛰어나온 클라라와 마주칩니다. 3년 만에 보는 제 귀한 딸은 어느새 눈가에 옅은 잔주름이 밴 듬직하고 따뜻한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빠. 가늘게 떨리는 딸의 목소리에 저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겨우 무거운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사위 민수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저를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장인어른, 그 먼 길을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깍듯하고 진심 어린 인사에도 저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시선을 휙 돌려버립니다. 제 마음의 빗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굳게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안내받은 아기 방에는 사진으로만 보던 작은 한나가 새근새근 맑은 숨을 쉬며 잠들어 있습니다. 그 평온하고 보송보송한 이마에서 문득 세상을 떠난 아내 안나의 환영이 겹쳐 보여 저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황급히 돌아섭니다. 거친 감정을 추스르려 무심코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린 바로 그 순간입니다. 평생 남의 집 부엌 살림을 직업적으로 뜯어보고 평가해온 제 예리한 맹금류 같은 시선이 싱크대 옆구리에 단단히 빌트인된 커다란 기계 한 대에 콱 꽂혀버립니다.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광택이 묵직하게 흐르는 짙은 색 패널. 그 한가운데에는 LG라는 알파벳 두 글자가 또렷하고 당당하게 박혀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입니다. 순간 직업적인 호기심과 동시에 짙은 콧방귀가 터져 나옵니다. 한국 회사가 만든 식기세척기라니. 물의 압력과 모터의 미세한 제어가 생명인 식기세척기의 본고장이 바로 우리 유럽인데. 뻔하지.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흉내낸 깡통 기계겠지. 저는 속으로 혀를 차며 맹렬하게 비아냥거립니다. 숨막히는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사위 민수가 익숙한 솜씨로 널브러진 그릇들을 모아 그 기계 안에 차곡차곡 쌓아 넣기 시작합니다. 저는 팔짱을 딱 끼고 오만한 수석 감독관의 자세로 그 일거수일투족을 매섭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제 안의 낡은 직업병이 고개를 쳐들며 아주 날선 도발적인 질문들을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세척 방식이 대체 뭔가? 제 목소리는 몹시 차갑고 권위적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토네이도 세척 날개 방식입니다. 장인어른, 바닥의 거대한 날개가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을 번갈아 가며 미친 듯이 회전하면서 무려 54개의 거센 물살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그릇 구석구석을 무자비하게 타격합니다. 표준 코스로 55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속으로 54개의 물살이라니 홈쇼핑에서나 떠들 법한 뻔한 과장 광고 구먼 하고 코웃음을 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계를 발가벗길 듯 더욱 까다로운 공격을 이어갑니다. 위생은 그저 뜨뜻미지근한 물로 대충 비누기나 헹구어내는 얄팍한 수준이겠지. 그러자 민수가 확신에 찬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100도로 펄펄 끓인 초고온 증기를 직접 분사합니다. 트루스팀이라고 부르는데 천장과 정면, 바닥 세 방향에서 고온의 스팀을 뿜어내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유해 세균 28종을 무려 99.9999% 완벽하게 없애줍니다. 100도.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숨이 턱 막힙니다. 평생 기계를 만져온 제가 가장 잘 아는 절대적인 한계선입니다.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100도의 증기를 발생시켜 제어한다는 것은 극한의 내구성과 완벽한 강판 설계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엄청난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은 40도만 넘어도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손 설거지는 아무리 뜨거운 물을 써도 살균의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100도라니요. 광고 전단지에는 누구나 그럴듯한 숫자를 적어 넣을 수 있는 법이지. 국제 인증은 제대로 받았나? 제가 끝까지 꼬투리를 잡으며 으름장을 놓자 곁에 있던 클라라가 간절한 목소리로 거듭니다. 아빠, 세계적으로 공인된 인터텍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같은 곳에서 모두 공식적으로 혹독하게 검증받은 거예요.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딸의 간절한 호소에도 저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젓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는 제 손끝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인생을 관통하는 유일한 신조입니다. 그때 민수가 기계의 문을 탁 닫으며 조용히 버튼을 누릅니다. 장인어른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시겠죠. 지금 당장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기계의 패널에 영롱한 불빛이 들어오며 모터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안의 검사관 피가 펄펄 끓어오르며 저도 모르게 기계 앞으로 바짝 다가서고 맙니다. 그리고 제 크고 투박한 손끝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 차가운 패널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패널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려놓는 순간 제 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싸구려 강판이 내지르는 가벼운 비명이나 모터가 헐겁게 도는 잡진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마치 거대한 바위가 묵직하게 버티고 있는 듯한 깊고 단단한 진동이 일정한 결을 그리며 손바닥을 타고 올라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진짜 위대한 기계라고 칭송해 마지 않던 바로 그 완벽한 감각입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제자리에 맞물려 있지 않고서는 절대 뿜어낼 수 없는 극한의 안정감인 것이죠. 저는 황급히 손을 떼어냅니다. 만져서는 안 될 끔찍한 진실을 만져버린 것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제 손끝이 명확하게 전하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제 낡은 머리와 알량한 자존심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맹렬하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곧이어 거센 물살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방향으로만 밋밋하게 도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계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춤을 추듯 수시로 방향을 바꿔가며 사납게 그릇을 때리는 소리입니다. 사위 민수가 말했던 바로 그 토네이도 세척 날개의 위력입니다. 저는 그 거친 물소리를 들으며 사람의 두꺼운 손가락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깊숙한 유리컵 안쪽과 프라이팬 바닥 구석구석까지 폭풍 같은 물살이 파고드는 모습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봅니다. 손 설거지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치밀한 물리적 타격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계의 작은 환기구 사이로 하얗고 뜨거운 김이 스멀스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에 슬쩍 손등을 가져다 댄 순간 찌는 듯한 열기에 화들짝 놀라 손을 뒤로 뺍니다. 100도. 진정한 100도에 펄펄 끓는 살균 스팀이 맞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린 채 한참을 서성입니다. 제 등 뒤에서 딸 부부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목소리가 미친 듯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토, 인정해라. 이건 흉내가 아니라 진짜 압도적인 기술이다. 라는 이성의 목소리와 아니야, 우연히 이 모델만 잘 만들어졌을 뿐이다. 짝퉁 취급하던 한국산이 위대한 독일제를 넘을 리가 없다. 라는 오만한 자존심의 절규입니다. 평생 제 손끝의 감각을 신앙처럼 맹신해 왔으면서 처음으로 제 손이 늙어 둔해진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참으로 비겁한 노인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55분의 세척 코스가 모두 끝나고 웅장하던 기계음이 조용히 멈춥니다. 민수가 다가가 문을 활짝 열자
짙은 하얀 김이 훅 뿜어져 나오며 뽀얗게 씻긴 그릇들이 찬란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다가가 컵 하나를 집어듭니다. 손끝에 닿는 유리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매끈합니다. 물기 한 방울 없이 뽀송하게 말라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방의 밝은 불빛에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도 미세한 얼룩이나 세제 자국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뽀득뽀득 닦아내도 컵 바닥 모서리에는 늘 남기 마련인 그 지독한 물때가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연이어 어제 삼겹살을 구워 기름이 잔뜩 묻어있던 프라이팬을 꺼내 손가락으로 표면을 강하게 문질러 봅니다. 뽀드득! 끈적임 하나 없는 완벽한 건조 상태입니다. 평생 수만 개의 식기를 검사해온 깐깐한 수석 검사관의 눈으로 아무리 뜯어보아도 단 하나의 흠집조차 잡을 수 없는 완벽한 결과물입니다. 컵을 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려옵니다. 입안이 바싹 타들어가며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35년 동안 제 안에 거대한 철옹성처럼 쌓아 올려졌던 단단한 신념에 쩍 하고 벼락 같은 금이 가는 소리가 깊게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딸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묻습니다. 아빠, 어때요? 제 말이 맞죠? 저는 황급히 컵을 내려놓으며 애써 태연한 척 목소리를 깔고 대답합니다. 글쎄다. 고작 한번 작동시켜 본 걸로는 모르는 법이야. 기계는 내구성이 생명이니까.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제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거만한 확신이 처참하게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날 밤 손님 방에 우두커니 누운 저는 단 1초도 눈을 붙이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반짝이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낮에 공항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첨단 시설들과 방금 제 손바닥을 거세게 흔들어 놓았던 식기세척기의 묵직한 진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맴돕니다. 내가 평생 진리라고 믿어온 복제품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혹시 내 지독한 우물 안개구리 같은 편견이 만들어낸 허상은 아니었을까? 끝없는 번민과 의심 속에서 저는 남은 단 하나의 마지막 시험을 치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오직 숫자로 증명되는 물 사용량의 진실, 150리터와 14.3리터라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간극을 제 두 손으로 직접 파헤쳐 보리라 마음먹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라라와 민수가 어린 한나를 데리고 잠시 외출한 사이 저는 서둘러 주방을 장악합니다. 독일에서부터 소중하게 챙겨온 낡은 가죽 가방 안에서 작은 수첩과 눈금이 선명하게 새겨진 대형 비커를 비장한 손길로 꺼내듭니다. 은퇴한 지 오래지만 세상의 모든 진실은 오직 정확하고 냉혹한 숫자로만 증명된다는 저만의 검사관 철칙을 지키기 위한 부적 같은 도구들입니다. 광고 전단지에 적힌 숫자는 죽어도 못 믿는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잰 숫자만 진실이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싱크대 배수구를 꽉 막아버립니다. 먼저 어제와 똑같은 양의 그릇을 꺼내 음식물을 묻혀 더럽힙니다. 그리고 평생 제가 뮌헨에 부엌에서 고집스럽게 해왔던 방식 그대로 수도꼭지를 세차게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그릇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기름때를 벗겨내려다 보니 물은 멈추지 않고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설거지를 모두 마치고 싱크대에 가득 고인 물의 양을 비커로 하나하나 퍼 옮기며 꼼꼼하게 측정합니다. 10리터, 50리터, 100리터. 그리고 마침내 측정을 끝낸 순간 저는 수첩에 적힌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하고 맙니다. 150리터, 12인분의 밥그릇과 접시를 손으로 씻어내는데 무려 커다란 성인용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150리터의 물이 무참히 낭비된 겁니다.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이번에는 똑같은 양의 그릇을 더럽혀 그 무시무시한 한국산 식기세척기 안에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급수관으로 빨려 들어가는 물의 양을 노구의 무릎이 아파오는 것도 잊은 채 쪼그려 앉아 비커로 치밀하게 측정합니다. 기계가 55분의 토네이도 코스를 완벽하게 마치고 멈춰 섰을 때 저는 비커에 고인 최종 물의 양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방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14.3리터, 150리터와 14.3리터. 그 차이가 무려 10배가 훌쩍 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오차 범위가 아닙니다.
제가 살던 낡은 시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혁명적인 세계에서 건너온 압도적인 효율의 진수입니다. 제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수첩에 나란히 적힌 두 숫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평생을 깐깐하고 정확한 검사관이라 자부하며 잘난 척 살아온 제가 무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 저녁마다 150리터의 생명 같은 물을 강물처럼 허투루 쏟아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손으로 직접 닦아야만 가장 깨끗하다는 아날로그적이고 무식한 맹신 하나 때문에요. 반면 제가 입버릇처럼 조롱하고 멸시했던 이 한국산 기계는 제가 쓴 물의 10분의 1도 차에 안 되는 고작 14.3리터의 물만으로 100도의 스팀을 뿜어내며 손 설거지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무결점 위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던 제 낡고 썩은 세계관이 14.3리터라는 기적의 숫자 앞에서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꺼내어 민수가 말했던 한국의 인증기관 자료와 제가 평생 최고라 떠받들어 온 독일산 최고급 식기세척기들의 최신 스펙을 샅샅이 검색해 맹렬하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물 사용량 면에서는 유럽산도 뛰어난 것들이 덜어 있지만 100도에 달하는 펄펄 끓는 증기를 기계 내부에서 직접 뿜어내는 트루스팀 기술을 이토록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대중화시킨 기계는 제가 아는 한 유럽의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전무후무합니다. 오히려 위생과 살균이라는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영역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 가전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엎으며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매년 용량과 에너지 효율, 살균력을 독하게 업그레이드해온 피땀 어린 흔적들이 휴대폰 화면 가득 빼곡하게 펼쳐집니다. 150리터와 14.3리터. 내 평생의 알량한 자부심이 이 작은 숫자 하나 앞에서 처참하게 박살이 나버렸구나. 텅 빈 주방에 홀로 주저앉은 늙은 사내의 입에서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를 절대 믿지 않는다며 호언장담했던 제가 정작 그 종이에 쓰인 기적 같은 숫자를 직접 검증하고 나서야 제 어리석음의 밑바닥을 뼈저리게 확인한 겁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분해해 보지도 않은 채 한국산은 복제품이라며 콧방귀를 뀌었던 지난날의 옹졸한 제 모습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편견이 단순히 기계를 향한 조롱을 넘어 나와 피를 나눈 하나뿐인 딸 클라라와 먼 타국에서 온 아무 죄 없는 착한 사위 민수에게까지 무자비한 폭력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뼈 아프게 깨닫는 순간 명치 끝이 예리한 칼에 찔린 듯 극심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제 가슴 한가운데에 버티고 있던 낡고 거대한 오만의 성벽이 한국이 만든 14.3리터의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주방의 풍경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깐깐한 검사관의 차가운 눈초리가 아니라 그저 늙고 후회에 많은 한 아버지의 젖은 시선으로 말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외투를 채 벗기도 전에 작은 한나를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곧장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클라라의 저녁 식사 준비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정하게 돕기 시작하죠. 식사가 모두 끝난 뒤 예전 같으면 누군가 한 명은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그릇과 씨름하느라 15분이 넘도록 싱크대 앞에 덩그러니 외롭게 서 있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담한 한국의 주방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수가 식구들의 그릇을 모아 식기세척기에 차곡차곡 넣고 가볍게 시작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으로 모든 고된 저녁 노동이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부부는 작은 한나를 사이에 두고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정겨운 웃음꽃을 피웁니다. 조용하고 묵직하게 돌아가는 세척기의 모터 소리를 배경으로 가족이 온전히 서로의 눈을 맞추는 그 평온하고 따뜻한 시간.
저는 그제야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거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 작은 한국산 기계가 경이롭게 아껴준 것은 그저 150리터라는 물리적인 물의 양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구분 등 뒤로 허무하게 흘러가 버렸을 고단하고 팍팍한 시간을 알뜰하게 모아 가족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눈부신 저녁 시간으로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득 먼저 하늘로 떠난 아내 안나의 쓸쓸했던 생전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오토, 나는 평생 당신과 식탁에 마주 앉아 다정하게 저녁을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늘 내 구분등 뒤에는 활짝 펼쳐진 신문만 읽고 있는 무심한 당신이 있었죠. 평생 기계의 미세한 결함이나 마감 불량은 기가 막히게 잘도 찾아내면서 정작 나를 위해 평생 헌신한 아내의 외로운 구분등은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혐오스러워집니다. 그날 밤 늦게 타는 목을 축이려 어두운 주방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던 저는 뜻밖의 장면을 마주하고 발걸음을 우뚝 멈추고 맙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민수가 혼자 식기세척기 앞에 쪼그려 앉아 뽀송하게 잘 마른 컵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유리컵 하나를 찬장 가장 꺼내기 쉬운 눈높이 자리에 아주 정성스레 올려둡니다. 이 보게, 기계가 완벽하게 다 씻어주고 말려주는데 뭘 또 피곤하게 손을 대고 있나. 제가 어둠 속에서 불쑥 묻자 민수가 화들짝 놀라며 사람 좋은 맑은 미소를 짓습니다. 아, 장인어른 깨셨습니까? 기계가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주긴 하지만 그 그릇을 어디에 두느냐는 결국 사람의 몫이니까요. 장인어른께서 낮에 물을 자주 찾으시길래 쓰실 컵은 손이 가장 닿기 편한 이쪽에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묵직한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굳건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장인어른, 주방의 굳은 일은 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른께서는 그저 방에서 편히 쉬시며 우리 예쁜 한나만 마음껏 안아주십시오. 그 순간 제 심장은 찢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이 착하고 어진 청년은 제가 청첩장을 무참히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모진 독설로 내쳤던 지난 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도 언젠가 찾아올 늙고 고집 센 장인을 위해 늘 빈 방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매일같이 컵을 가장 편한 자리에 놓아두며 묵묵히 기다려왔던 겁니다. 방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온 저는 침대 베개에 늙은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처절하게 오열합니다. 70살이 넘은 늙은 사내의 쪼글쪼글한 두 눈에서 뜨겁고 시린 참회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라는 얄팍하고 천박한 꼬리표 하나만 보고 이렇게 태평양처럼 넓고 깊은 품을 가진 진짜 가족을 제 손으로 내다버렸던 천하의 바보 멍청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독일 뮌헨에 있는 오랜 친구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겁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평생의 자부심을 꺾고 고백합니다. 클라우스, 자네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았네. 나는 35년 동안 한 번도 진짜 진실을 보지 못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엉터리 검사관이었어. 여기 와서 보니 내가 틀려도 한참을 틀렸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온 저는 출근을 준비하는 클라라와 민수를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힙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3년 동안 가슴속에 딱딱하게 뭉쳐있던 진심을 간신히 토해냅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전부 틀렸다. 이처럼 위대한 가전기계를 만드는 대단한 나라도 너희들의 그 따뜻하고 고결한 진심도 나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제대로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숫자로 증명된 진실조차 외면하려 했던 오만하고 비겁한 이 못난 애비를 제발 용서해다오. 제 피 맺힌 사과의 클라라의 두 눈에서 굵고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민수는 말없이 붉게 달아오른 눈시울로 제 거친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꽉 감싸 쥡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3년 전부터 저를 맞이하기 위해 남몰래 수없이 연습했다는 투박한 독일식 빵을 정성껏 구워 제 입에 조심스레 넣어줍니다. 고향의 맛을 어설프게 흉내낸 그 서툰 빵 한 조각에서 저는 세상 어떤 5성급 호텔의 명품 요리보다 깊고 웅장한 위로를 맛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안아보고 싶었던 제 핏줄 작은 손녀 한나를 두 팔 벌려 품에 조심스럽게 안아봅니다. 가방 맨 밑바닥에 부끄럽게 숨겨왔던 작고 초라한 나무 딸랑이를 눈앞에서 흔들어주자 아이가 까르르 환하게 웃으며 제 굵고 굳은 살 베인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꽉 움켜쥡니다. 그 경이롭고 따뜻한 생명의 온기 앞에서 저는 속으로 아주 가만히 눈물을 삼키며 속삭입니다. 안나, 여보,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아이가 지금 내 품에 있어. 내가 너무 늦게 당신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정말 미안해. 사흘이면 충분하다며 갈아입을 셔츠 3벌만 달랑 챙겨왔던 늙은이는 결국 그 따뜻하고 눈부신 집에서 보름이 넘도록 머물며 자신이 제 손으로 잃어버렸던 3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벅찬 감동과 눈물로 온전히 되찾습니다. 다시 미넨의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시차 적응을 할 새도 없이 가장 먼저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대형 가전 매장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깐깐한 독일 직원이 자국 브랜드를 사야 한다며 끈질기게 만류하는 것도 단호하게 뿌리치고 100도의 트루스팀이 완벽하게 들어간 바로 그 자랑스러운 한국산 LG 식기세척기를 보란듯이 결제해버립니다. 며칠 뒤 제 낡은 주방에 그 영롱한 기계가 처음 설치되어 묵직하고 신뢰감 넘치는 진동을 뿜어내던 날, 저는 가만히 패널에 두 손을 얹고 세상을 다 가진 듯 빙긋이 웃음을 짓습니다. 요즘 저는 틈만 나면 동네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에게 콧대를 잔뜩 높이며 한국 가전의 위대함을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어허, 이 답답한 양반들아. 자네들 아직도 구석기 시대 사람처럼 손 설거지하면서 귀한 물을 150리터나 하수구에 버리고 있나? 한국의 첨단 기계는 단 14.3리터면 100도 스팀으로 세균까지 싹 다 박멸해 준단 말이야. 이 뮌헨의 35년 경력 수석 검사관 오토가 직접 눈으로 보고 비커로 물량까지 철저하게 재고온 확실한 팩트라니까. 처음엔 그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다며 반신반의하고 비웃던 늙은 고집불통 친구들도 이제는 하나둘 제 주방에 매끄러운 세척기를 부러운 눈으로 구경하러 오더니 조용히 지갑을 열고 그 한국의 기적 같은 기술력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1년에 무조건 2번씩 커다란 이민 가방에 며칠 밤을 새워 고른 손녀의 장난감과 선물들을 잔뜩 챙겨 넣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항앗 낡은 고집 하나로 제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뻔했던 이 늙고 어리석은 검사관을 완벽하게 구원해 준 것은 다름 아닌 150과 10바찬 3이라는 가장 정직하고 날카로운 숫자, 그리고 그 기계가 아껴준 시간 너머에 조용히 담겨 있던 한국인 사위의 묵묵하고 거대한 배려였습니다. 저는 다시는 맹세코 다시는 겉모습만 보고 만져보지도 않은 채 함부로 판정하고 내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가족의 사랑을 되찾아준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기술력과 바다처럼 깊은 정을 저는 눈을 감는 그날까지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깊이 존경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낡은 고집을 꺾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한 독일인 아버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따뜻한 진심이 그 어떤 정확한 숫자나 기계보다 더 깊고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인정을 받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거친 땀방울을 흘리며 헌신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구분 등으로 일궈낸 그 숭고한 희생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끈끈한 가족의 정기 세계인의 가슴을
뭉클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오늘 사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과 이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당신이 견뎌오신 모든 삶의 궤적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가장 빛나는 훈장입니다.